요거요. 기본서는요. 페이지 259요. 259.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점유권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점유권원 이렇게요. 점유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점유를 하잖아요. 점유를 하게 되면 뭐냐면 점유권원이라는 것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 점유권원이 분명한 경우가 있고요.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경우 두 가지가 이렇게 있죠. 점유권이 분명하다. 그러면 소유권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절도범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유자고 절도범. 이 사람들을 뭐란다? 소유에 뭐가 있다? 의사가 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자주 점유라고 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요. 지상권자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없다. 그것을 타주 점유다. 이렇게. 여러분 자주 점유는 좋은 것이고 타주 점유는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도범도 소유의 의사가 자주점이잖아요. 전세권자는 타주점이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자는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점유시초,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것을 자주점유,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렇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명한 경우죠. 여기는 뭐다? 불분명한 경우죠. 이렇게 불분명하다. 이렇게요. 그러면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한 뭐가 된다? 여기서는요.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온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그 다음에 선의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점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주, 평온, 공연, 선의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무과실점유는 추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추정이. 그래서 추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추정이 된다고 하는 말은 너는 그렇게 봐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점유죠. 평온의 반대가 뭐다? 폭력점유죠. 강폭점유요. 공연의 반대가 뭐다? 은비, 남 모르게 하는 거죠. 선의 반대가 악이죠. 무과실의 반대가 과실 있는이죠. 과실 있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하자, 있는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하죠. 추정하면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당신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추정한다는 것은 너는 그렇게 봐주겠다 이 말이니까 추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는 무과실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다 그러면 누가 입증하냐? 점유자 스스로가 내가 점유자 스스로가 나는 무과실 점유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추정이라는 것은 입증 책임, 입증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증명을 누가 하느냐? 상대방이냐 점유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상대방이냐 점유자냐 이 말이죠.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하고 추정하고 그 다음에 무과실은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추정이 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죠. 이걸 먼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전세권자 그러면 무조건 타주예요. 소유자 무조건 자주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점유자가 꼭 그렇게 나와. 점유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뭐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을 해. 점유자가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어.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 말이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197조 1항이고요. 198조는요.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의 것을요. 갑이 3년을 점유했는데요. 을이요 침탈을 해. 여러분 을이 침탈하면 몇 년 안에 반환을 청구해야죠? 1년 안에 1년 안에요.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또 2년을 점유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침탈하는 것을 1년 만에 다시 반환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2년간 점유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요 갑하고 을하고 을을 중심으로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뭐 한다? 동일하죠? 여러분요 여기 뭐라고요?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뭐라다? 동일하다 이 말이죠. 동일. 그러면 3년, 1년, 3년 그래서 모두 몇 년? 6년의 점유를 갑이 계속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요 3년 하다가 다시 2년 했다 이게 아니고 총에서 몇 년을 점유했다? 6년을 점유했다. 이것을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여기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죠. 이렇게요. 여기는 갑이고요. 여기는 을이고 이건 병일 수 있죠. 을을 중심으로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뭐하다? 다른 경우.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4년이고 2년이고 2년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선이 이고 악이 이고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병이요 병이요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죠. 자기 것만 병이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어요. 2년에 그럼 뭐가 돼요? 2년에 뭐가 된다? 선이가 되죠. 2년에 뭐가 된다? 선이. 2년이고 선이가 되는 거죠. 선이. 그러면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년, 4년, 2년, 2년이죠. 그럼 모두 몇 년이 된다? 8년이죠. 8년에다가 선이고 선이죠. 여기는 뭐가 있죠? 악이가 있죠. 이렇게 전부 다 더하는 것을 뭐란다? 이 8년을 병합한다고 얘기하고요.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을 분리한다고 얘기해요. 점유의 분리. 그러면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 점유를 병합하면은 이것을 하자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자는 점유를 병합하면은 여러분 병합하죠? 그러면 하자도 승계하는 거예요. 하자도 승계예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악이죠. 악의를 내가 끌어안으면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두 개가 보면 두 개는 선인데 여기가 악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악의가 돼, 악의가. 그래서 몇 년이요? 8년에 뭐가 된다? 악의가 돼. 8년에 악의. 그러니까 2년에 뭐가 된다? 선의가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큰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 이게 큰 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하자 생각. 근데 여기 봐봐. 이 사람은요, 2년에 선이고 8년에 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주냐 타주냐 이게 문제죠. 자주냐 타주냐. 이게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게 문제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된다? 전체로 보면 여기 뭐가 돼요? 여기는 자주가 되고요. 여기도 자주가 돼. 비록 악이어도 자주가 돼. 왜냐?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즉 구별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기서 뭐라 됐냐? 악이라는 말이 있고 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주, 평온, 공연, 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면서 자주가 되고 선이면서 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그러죠.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은 타주잖아요. 타주인데 임차인이 그러고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임차인은 타주이면서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절도범이죠. 절도범. 그럼 절도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도범 무슨 점이다? 자주죠. 그럼 절도범은 자주면서 평온이죠. 보통은 평온이죠. 강도가 폭력이니까요. 그래서 자주면서 평온인데 그 다음에 절도범 몰래 만약에 주머니에 놓고 다닌다 그러면 은비가 되겠죠? 은비, 그 다음에 악의가 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달라진단 말이죠. 절도범의 경우는요. 그런데 만약에요, 지상권자다? 지상권은 타주잖아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죠? 그럼 뭐가 돼요? 자주, 평온, 공연, 점유로 뭘 한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정확하게 구별 기준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뭘 한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00조가 있어요. 200조가요. 200조가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추정.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 추정이란 말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다?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하고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기 봐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봐봐. 여기 추정이란 말을 본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여기서는 본다. 여기서는 입증 책임이 아니라 본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점유물이죠. 점유물. 우리는요. 동산하고 뭐가 있다?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의 공시방법 뭐죠? 등기죠. 동산의 공시방법 뭐예요? 인도제. 인도. 그러니까 뭐냐면 동산의 인도는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하는 것은 동산에 관한 것이고 부동산은 등기니까 서로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200조에는 부동산은 절대로 적용이 안 돼요. 오로지 뭐만 적용된다? 동산만 적용이 된다. 뭐만 적용된다? 동산만. 그러니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뭐에 해당한다? 동산.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안 된다. 뭐만 된다? 동산만 된다. 동산. 알겠죠? 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몇 조다?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조. 그래서 이것도 추정이고 본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부동산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상속의 경우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전세권이에요. 그럼 전세권은 뭘 한다? 전세권은 타주 점유가 되죠. 타주.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사망을 해요. 사망하면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다? 상속인이죠. 그럼 상속인은 뭐다? 무슨 점이다? 우리가 전세권자가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타주가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타주가 타주로 바뀐다. 그러니까 상속을 하면은 타주가 자주 점유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아버지가 전세 살다 사망했어요. 아들도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전세가 되지 않고 아들이 소유자가 되고 싶다. 소유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인이 뭐가 됐다? 소유자가 되고 싶다. 소유자를 뭐라 한다? 소유자를 뭐라 그래? 자주점유다. 자주점유다. 자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자주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매매를 해야죠. 매매를 해야 되겠죠. 매매. 알겠죠?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매 계약이요. 알겠죠? 매매를 뭘 한다? 새로운 뭘 한다? 권원이다.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사.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사를 표시하지.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사. 알겠죠? 이건 그러니까 상속은 그러면 타주가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가 새로운 권원이다? 여기에 매매라든가 여기 새로운 권원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뭐라 그랬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에게 이전. 점유권은 점유권이 그냥 상속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점유권은 사망 사실을 알아야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OX, X란 말이죠. 점유권은 그냥 바로 피상속이 죽자마자 바로 그냥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이죠. 바로 그냥 이전해. 알겠죠?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보냐? 자주 점유하고 타주 점유를 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자주고 어느 것이 타주인가? 먼저 우리가요, 네 가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비교를 본단 말이죠. 먼저요, 명의 수탁자가 있어요. 명의 수탁자. 이런 명의 수탁이라는 것은 봐봐. 이게 지금 갑의 거란 말이죠.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요, 을이 수탁자예요. 등기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그 등기를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래.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등기 명의를 맡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맡긴다. 그럼 뭐 한다? 이걸 명의 수탁자다 이 말이죠. 명의 수탁자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그 다음에 공유자요. 공유자는 뭐냐면 자기 지분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유물 전부를 점유를 해. 그러면 3분의 1은 무슨 점이다? 자주. 나머지는 무슨 점이요? 타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악의의 무단점이요. 이러면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이란 말이 뭐죠?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럼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건축했다 이런 말이죠. 이걸 악의 무단점유니까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 점유했죠. 그래서 자주이다, 타주이다, 타주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요. 분묘기지. 분묘는 뭐냐면 묘죠, 묘. 남의 땅에다가 땅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묘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묘를 쓰면 그 묘가 차지하는 땅이 있죠. 그 땅을 말한다 기지, 기본적인 땅이다 이 말이죠. 그걸 분묘기지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타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명의 수탁자. 그 다음에 뭐다? 여기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한 경우. 그 다음에 악의의 무단 점유 이미 밝혀진 경우. 그 다음에 분묘기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 이렇게요. 비교는 뭐냐면 인접토지의 일부요. 인접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매수 토지한 것으로 알고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매수인이요, 인접토지 일부를 점유했는데 그 면적이 매수 토지를 상당히 뭐랬다?
상당히 뭘 했다? 초과. 상당히 초과를 했다 이 말이죠. 인접토지의 뭐다? 일부. 상당히 뭘 했다? 초과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초과, 이건 타주. 인접토지의 일부 그럼 뭐? 자주 이렇게. 자주, 타주 이렇게. 그러면 여기요. 인접토지의 일부 이렇게 돼 있나? 일부. 그러면 962평의 땅을 샀는데 경계지에 있는 51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다 이 말이고요. 13평의 땅을 샀는데 옆에 있는 것 30평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건 타주 점유. 이건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이렇게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에 해제. 이런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그럼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복귀가 된다?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죠. 무효 취소가 되면 매수인의 점유,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언제 소유가 된다? 경락인은 경락, 대금, 완납 시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소유가 되죠. 그러니까 누구다? 종전 소유자요.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우리가 매매를 했죠. 매매를 해가지고 갑이요 매도인이 매수한테요 잔금을 다 받았어요. 잔금을 다 받고 아직 토지만 넘기지 않았어. 그것을 뭐라 한다? 인도 의무를 뭐한다? 진자. 인도 의무를 진자.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타주. 매매다. 경매다. 해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요. 우리 또 뭘 보냐면 우리 여러분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타인 소유임을 알든지 모르든지 타인 소유임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가 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을 했죠?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면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가 된다.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다.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자주 점유. 알겠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자주 점유. 자주 점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무효임을 하면서 무효임을 모르고 그럼 무슨 점이다? 자주. 무효임을 알고 그럼 뭐다? 타주.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란 것을 알면서도 매수해 가서 점유했어. 자주다, 타주다, 타주. 모르고 그럼 뭐? 자주. 알겠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처분 권한이에요. 처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요, 등기. 등기를 해줄 수 없음을 뭐하고? 알고, 그 다음에 모르고, 이 말이죠. 알고, 모르고, 이러죠. 알고 그럼 뭐다? 타주. 모르고 그럼 뭐다? 자주. 그래서 알고 그럼 뭐? 타주. 모르고 그러면 자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자주다, 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지겠냐? 누가 누구한테. 여기 보면요. 점유자죠. 점유자가요. 소유자를 상대로 뭐랬다? 소송을 제기해요. 소제기. 언제? 2월 1일. 그래가지고 점유자가. 그럼 여기서 점유자가 뭐란다? 패소를 해. 패소. 10월 1일 패소를 해. 알겠죠? 두 번째는요. 누가요?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요. 2월 1일 점유자가 패소를 해. 항상 우리가 점유자가 패소해. 점유권을 배우니까요. 그러면 점유자가 소를 제기했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타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럼 패소에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이죠. 그런데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런 경우는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야 그거 내 거니까 나한테 돌려줘. 그럼 이 사람은 점유자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 그러니까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타주. 그런데 둘 다 패소를 하잖아요. 10월 1일날 패소하죠. 그럼
그럼 언제부터요?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둘 다 소급해서 아기 점유자가 돼. 아기 점유자는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고요. 아기 점유자는요, 잘못이란 말은 과실로 이 말이죠. 과실. 잘못으로 과실을 수치를 못하죠. 수치를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대가를 보상해야 돼. 알죠? 자기의 잘못으로 수치를 못하면 보상을 안 돼요. 대가를 배상해야 돼요. 알겠죠? 자기의 잘못으로 수치를 못하면, 원래 악의를 과실 수치 못하는데 잘못으로 수치를 못하면 대가를 배상하고, 이 악의는 누구도 악의로 뭐냐? 은비 점유자고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은비나 폭력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로 봐. 우리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악의는 과실을 수치 못하는데 고의나 과실로 수치를 못하면 대가를 배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걸 이제 악인데, 폐소하게 되면 폐소시부터가 아니고 소재기시부터 악의가 돼요. 그러니까요, 점유자는요,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수치한 과실은 소유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반환. 알겠죠? 이것을 이제 자주냐 타주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되게 중요하고, 이것은 어떻게 한다? 그냥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내가 만약에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그러면은 내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증명하죠. 그런데요, 내가 점유자가요, 자주 점유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나는 자주 점유인가를 증명을 했어, 내가.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나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여전히 나는 자주 점유다. 왜?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자, 여러분요, 106페이지 봐봐. 강의노트 106페이지. 강의노트 106페이지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돼 있나요? 점유 계속 추정, 거기다가 기본서 266 상속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것이 257 기본서 257 상속. 그 다음에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 다음 장이요,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261 기본서 26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나서, 여러분요, 우리 이거 물권법 있죠? 물권법은 저당권까지 다 줄을 그었어. 그러니까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저당권까지 줄을 그어가지고 홈페이지 올려놨단 말이죠. 알겠죠? 저당권까지, 지상권부터 저당권까지 줄 다 그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번에 그 공부하면서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 강의를 하면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줄 그어진 거 있죠? 줄 그어진 거 한번 쭉 읽어보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본서. 그 다음에 그 기본서에 줄 그어진 것은 3월이나 4월 달은 기본서 줄 그어진 걸 가지고 강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 밑줄 긋기 돼 있잖아요. 그 줄 그어진 거 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그걸 여러분 줄을 그대로 그어야지 그거 가지고 강의가 되지, 몇 번째 줄 그어져 이렇게 말 못해요. 알았죠? 강의를 하고 나서, 지금 여기 부분 강의하죠? 강의 와서 바로 그냥 그 부분 딱 보고 밑줄 그어진 거 보고 바로 그냥 읽으면서 이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요, 책을 읽을 때 엄청나게 편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 날 때요, 그 밑줄 긋기 이미 홈페이지에 보면 올려놨으니까 그걸 꼭 밑줄을 꼭 그으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어도 되고, 중국 키우는 여러분 집에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집에 노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108페이지 봐봐. 108페이지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라고 돼 있나요? 거기다가 기본서 267이라고 써. 267 됐나요? 그래서 267페이지 보면 이게 다 보인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 지금 이것은 뭐냐면, 여기가요, 명동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가요, 등기가요,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 이놈이요, 지금 미국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명동 있는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해가지고요, 점유해서 농사를 지어요. 수익이요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이요 100만 원이 들었어요. 비용을요. 그럼 이 사람이요, 멸시를 하고 훼손을 해버려요. 멸시하고 훼손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을이요, 여기 이 땅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요, 기국을 해요. 기국에서 내 땅 돌려달라 이것을 회복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자하고 점유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이거란 말이죠. 이놈이 돌려달라고 하니까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또 옛날처럼 쓸 수 없게끔 없는 땅으로 다시 만들어버려요. 멸실 훼손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온 동네 산업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함부로 쏟아 부어놨단 말이죠. 이런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밑도 끝도 없이 땅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단기로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요. 그런 땅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요, 무슨 용도로 쓰는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거기다가 뭘 좀, 이렇게 물건을 좀 싸놓는다고 얘기하죠? 그 물건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산업 폐기물 갖다가 누군가요? 요즘은요, 그런 걸 많이 한다.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자 처벌받아도 돈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 국가에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 산업 폐기물 같은 거 자기가 사. 알겠죠? 그래가지고 싸게 해요. 자기가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맡아. 다른 데서는요, 산업 폐기물 이게 만약에 이 건물을 다 떠다봐 천장 갖다 뜯고 그러면 폐기물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딘가 처리해야 되죠.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 든다고 해봐. 웬만하면 있잖아요. 웨딩홀이라든가, 웨딩홀 말고, 웨딩 뷔페 같은 거 있죠, 뷔페. 뷔페 같은 그런 것은 주인이 자주 바뀌거든요. 바뀌면 이 사람들이 새로 신장하니까 꼭 카페트를 꼭 따로 깔아. 카페트 까는 거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요, 처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카페트가 걷어내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웬만하면 두세 장 되잖아요. 이렇게 두세 장 이렇게. 그러면 1,0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것만 처리해도. 그냥 여러분, 우리 학원인데 여기 칸막이 있죠? 칸막 이것만 처리해도 약 한 300 정도 들 거예요. 이건 나무잖아요. 나무만 처리해도 한 300 정도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이거 석고보드 있죠? 이거 처리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다른 A라는 업체는 2,000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건 자기는 1,500이 가져오는 거예요. 1,500 가져가 땅 빌려가지고 거기다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물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빨리빨리 처리해라 하고 뭐 나오고 개호장 나오고 뭐 나오고 하겠죠. 그런데 끝까지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끝까지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일단 행정처분해야 되는데 해도 그 사람은 벌금형 이상 이런 것은 잘 안 돼요. 그 이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크게 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 버려놓고 그냥 나몰라라 배째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땅 주인이 그거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땅값은 이제 2,000만 원인데요. 처리하려면요, 어떻게 된다? 한 1억 정도 드는 거예요. 알겠죠? 정식적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제는 다른 데다 묻어버릴 수 없죠. 매립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이제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청에서 이미 알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것을 폐기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서류상으로요. 그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돈 다 받으니까요. 그래서 뭐 한 1억 5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때는 왜 단기간에 이 사람이 하는가 하는 것을 용도가 하는가 이런 것을 정해야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게요. 먼저 첫 번째가 과실 수취권이에요.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이때의 과실은 뭐냐?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천연과실은 사과배.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 있어요. 법정과실은 월세라든가 이자라든가 돈 빌려주고.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요. 3일 동안 더 잠을 자. 3일간 더 잠을 자. 알겠죠? 이런 것을 뭐란다? 이것을 뭐란다? 과실이다. 이렇게요. 과실을 수취한단 말은 과실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취득. 누가요? 누가? 을이 소유권 취득해. 남의 땅을 점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익을 을이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만약에 갑의 땅인데요. 의리한 사람이 저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보통 갑에게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이득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걸 과실수취인데, 그럼 과실수취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은 선의점유자예요. 선의점유자고요. 악의점유자는요,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선의점유자는 누구냐? 선의는 본권,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소유권이 있다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오신하면은 오신하만한 정당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무슨 근거? 정당한 근거. 이 정당한 근거를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 한다? 무과실이라고 하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본권은 4가지예요. 4가지. 뭐냐면 소유권하고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딱 4가지예요. 왜 이건 딱 4가지냐? 여러분요, 우리가 과실을 수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과 배를 가지고 와봐. 과실 수취하려면 그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유해서 사용 수익. 그러니까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하는 것은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유권은요, 점유하지만 사용 수익이 아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요, 담보 물권이지 사용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지역권은요, 용익 물권이지만 뭐를 하잖아요? 점유를 하죠. 그래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물권에서는요. 그 다음에 채권에서는 뭐가 있다? 임차권,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봐봐. 이 소유권은 무슨 점이죠? 이 소유권은 자주점유예요. 봐봐봐. 여기 봐. 여기 자주이면서 선의점유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요, 타주점유예요. 타주점유이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선의점유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주는 선이고 타주는 악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자주가 선의가 될 수 있고 자주가 악의가 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는 타주인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타주점유인데 선의점유라고. 소유자는요, 자주이면서 뭐고? 선의가 되고. 알겠죠? 그러면 뭐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을 해서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여러분요, 있을 수가 있나요?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 즉, 갑이요, 술이 만취가 됐어. 갑이 술이 만취가 된 사람의 땅을요, 내가요, 술 마신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 그래서 내가요, 등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럼 나는 술이 만취한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나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를 말한다? 선의점이자. 여러분요, 전세했죠? 우리 법에 뭐라냐? 농지는 전세를 못해요. 농지. 그 다음에 임대차 있죠? 임차권요? 농지의 임대차도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돼. 예외 정도 빼고 몇 가지 빼고. 농지의 임대차 있어요. 농지법에서 정하는 거 빼고 몇 가지 빼고는 안 돼. 그런데 농지의 임대차가 안 되는데 농지를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임차인이 아닌데 자기는 농지법이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니까 누구라고 착각하고 임차인이라고 착각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은 뭐란다? 선의점유자고. 그래서 과실이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그 과실을 자기가 갖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토지 소유자한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거 과실 수치. 그러니까 선의의 반대가 뭐죠? 악이죠. 악의는 그러면 과실을 수치한다 못한다? 못한다. 또 아까 얘기했죠? 악의의 점이잖아요. 자기의 잘못으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면 대가를 배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잘못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과실 수치죠? 그 다음에 202조가 뭐냐? 점유자가요. 점유물을 책임 있는 사유로요. 책임 있는 사유. 일부러 이 말이에요. 일부러 멸실하고 훼손을 시켰다 이 말이죠. 땅 주인 돌려달라니까 멸실훼손을 시켰어요. 멸실훼손. 그럼 어떻게 돼요?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이죠. 멸실훼손을 했죠. 그럼 이걸 뭐다? 선이이고 뭐다? 자주점유다. 선자. 그럼 무슨 이익이다? 현존 이익을 반환해. 현존 이익이야. 선이이고 자주일 때 현존 이익을 반환해. 선이이고 자주일 때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선의 반대가 뭐죠? 악의.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 알겠죠?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뭐다?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선의점유자가 이렇게. 선의점유자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선의점유자는. 선의점유자라는 말이 나와. 선의점유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선의인데 타주가 되면은 전부고 선의인데 자주면 현존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선의점유자가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를 한다? 그럼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현존 이익을 배상한다. 왜요? 왜 현존이익이다? 지금 아무 말이 없죠? 선의라고만 나와 있고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선의인데 자주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또 나오죠? 뭐라고 시험에 나오죠? 이렇게요. 전세권자가 어쩌고저쩌고 전세권자가 그럼 뭐를 배상한다? 전세권자가 어쩌고저쩌고 뭐를 배상한다? 전세권자가 이렇게만 나와. 전세권자가 이렇게만. 아무 말이 없어.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손해다? 현존이익이다? 전세권자가 그럼 뭐로? 전세권자 그러면 전부를 배상해. 전부를. 왜냐? 전세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니까 타주. 타주인데 아무 말 없으니까 선이잖아요. 선이이고 타주니까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세권자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이다. 이란 말 타주. 알겠죠?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멸실해서 그럼 무조건 뭐다? 선이이고 자주일 때는 뭐다? 현존이익이다.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203조요. 203조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요. 비용 상환 청구권. 여기서 이 비용이라는 건 뭐냐? 그럼요. 선이 점유이든 악이 점유이든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비용에 대해서는 다 청구를 해요. 그런데 악의 경우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가 있어 없어? 있고 여기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비용에 관한 것이죠. 비용.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이 돼 안 돼? 안 되지만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건 이제 203조인데 비용인데요. 만약에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법률 관계가 뭐죠? 법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있다. 그럼 뭐다? 여기 전세권이죠. 전세권하고요. 임차권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는요. 절도범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이죠.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절도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은 310조로 가는 거죠. 자기점은요. 임차권은요. 626조로 가는 것이고요. 절도범은요. 법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몇 조로 간다? 203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몇 조죠? 203조죠. 이 203조에 있어서 비용상환 청구는 절도범과 같은 사람 할 때는 203조. 만약에 임차인은요. 203조 그러면 큰일.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3조 틀린 것으로.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26조 가로 닫고 그래서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 임차인은 몇 조? 626조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은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유익비가 있다 이 말이죠. 유익비. 필요비는요. 뭐죠?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다 이 말이죠. 통상의 필요비는요. 과실을 수취했느냐 안 했느냐? 과실을 수취했느냐 안 했느냐? 특별 필요비는요. 과실을 수취했느냐? 유익비는요. 과실을 수취했느냐? 아무튼 과실 수취하죠. 과실 수취. 그러면 이렇게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그것은 을이요, 갑에게요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 갑한테 상환 청구, 을이 갑한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을이 갑한테요, 갑이 회복자한테 청구를 못해요. 청구를 못하고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통상의 필요비는요. 그럼 통상의 필요비라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죠. 통상의 필요비는요, 뭐냐면 마모되거나 고장이 났거나. 고장. 제가요, 차를 전번주 목요일 날이요, 가져왔다가요, 가면서요, 그 밤에 이렇게 가면서 그 뭐죠? 이렇게 보도블록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보도블록인데 좀 높이 이렇게 된 데 있더라고요. 거기를 커브 틀다 잘못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앞에를 바꿔가지고 본넷 앞에요. 그 뭐죠? 그 이게 범퍼 부분이 나갔거든요. 근데요, 겨울이니까 너무 이게 얼어있잖아요. 차가요. 차가 얼어있는 상태다 보니까요, 조금 쿵한 것 같은데요. 가면서 서서히 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쿵 했는데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랬는데 물이 라디에이터가 그러니까 물이 조금씩 샜나 봐요. 물이. 그래서 차를 이제 운전을 못하니까 놔뒀다가 이제 갔는데요. 물이 조금씩 이렇게 새잖아요. 물이요. 물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이게 확 샘했으면 내가 금방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운전을요, 차를요 끌고 간 거예요. 갔는데요.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세다가 온도가 낮으니까 얼어가지고 안 세고 있었겠죠. 그냥 몰랐단 말이죠. 근데 운전하고 쭉 가는데요. 라디에이터가 이제 냉각수니까 어때요? 돌아가다 보니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딱 접어들어가 얼마 안 됐는데요. 갑자기 차의 경고등이요 계속 뜨는 거예요. 엔진 과열이라고. 엔진 과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엔진 과열이지? 왜 엔진 과열인지 모르겠어. 나는 앞에 범퍼만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범퍼가 나가면서 이게 만약 봄이나 여름이었으면 그래도 범퍼가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잖아요. 근데 겨울이니까 이게 확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면서 이게 싹 들어가는 거 조금. 그래서 그 레커스 아저씨가 와가지고 손전등을 비춰보더라고요. 근데 앞에가 약간 들어갔어요. 그 라디에이터에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약간 들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씩 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쭉 새면서 뜨거우니까 이제 냉각 때문에 뜨거우니까 쭉 흘렀겠지 이게.
그래가지고 냉각이 안 돼가지고요. 엔진 과열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차가 중간에 섰죠. 쓰니까요, 조금 있으니까요, 고속도로 순찰차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입고해가지고 차를 해가지고 견인하는데, 이걸 어디다 해야 되나 고민을 했죠. 집에를 가져가야 되나. 왜냐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안 되거든요. 오늘까지 된다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된다. 그냥 월요일, 화요일쯤 된대요. 할 수 있으면 뭐 집 근처다 해야지. 할 수 없잖아요. 집까지 갔는데, 그 사람은 그 마구잡이로 다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 차를 불렀잖아요, 내가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니까 키로당 2,000원인가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몇만 원 주고요. 차를 또 끌고 또 집에까지 갔죠. 근데 봐봐요. 지금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요, 조금 이렇게 확 깨졌으면 뭐가 됐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앞에만 깨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갔더니요. 여기 마모나 고장이 되죠. 고장나면 뭘 해야 돼요? 수리해야 되죠. 마모되면 어때요? 교체를 해야 되죠. 알겠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통상의 필요비라 그래요. 딱 알아야 돼. 마모 교체. 마모 수리. 마모 수리. 마모나 수리가 됐다. 이때를 말한다.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는 뭐죠? 이런 보면 우리가 자동차 있죠. 자동차에 보면 이런 썬팅 같은 거 하죠. 썬팅할 때 보면 여러분이 자외선 차단 썬팅 같은 거, 필름 같은 거 붙이죠. 그런 필름은 꼭 안 붙여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필요비다. 왜냐하면 붙이면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좀 더 자외선을 직접 받지 않고요. 운전하기 더 편하고 좋잖아요. 그걸 특별 필요비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뭐냐? 유익비는요, 목적물을 계량을 해야 돼. 계량. 반드시. 계량하고 가치가 뭐를 해야 돼? 현재 존재해야 돼요.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돼. 현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치를 계량하고 목적물을 현존하죠? 그럼 현존한다. 그럼 누구의 선택이다? 중요해.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예를 들면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한번 볼까요? 회복자의 선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임대인. 전세권은 누구의 선택에서?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지출 비용 또는 증가액 또는 둘 중 하나. 지출 비용과 그러면 안 돼. 선택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여러분 중고 똥차 있잖아요. 똥차 끌고 중고 자동차에 팔로 들어갔더니 1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냐면 도색을 했어. 도색을요. 도색을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도색을 해갔더니 나는 40만 원 들여도 도색을 했더니 거기서 200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출 비용은 얼마죠? 40이죠. 그런데 증가액이 얼마가 증가해서 100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회복자가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자기가요. 나는 페인트 값만 주겠다. 그럼 40만 원만 주면 되고. 그래, 알았어. 그럼 100만 원짜리 200이 됐으니까 내가 100 줄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그러니까 회복자란 말은 뭐라냐?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큰일 나죠. 누구의 선택이다? 전세권자 그러면 큰일 나죠. 누구? 전세권 설정자. 임대차는 누구? 임대인의 선택. 그러니까 반드시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의 선택이다. 누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누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러면 점유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점유자. 알겠죠? 여기까지가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권. 알겠죠? 그래서 점유권을 여러분요, 조금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점유권이요. 그래서 여러분 점유는 어디로 한번 보냐면, 여러분 페이지 한번 봐요. 페이지 135페이지. 135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127번 봐. 127번. 127 봤어요? 자, 보면 1번. 갑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을 했죠? 그런데 127번, 135페이지 127번. 갑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했다. 상속인 을은 줄고요.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아야 틀렸어. 우리가 아까 말했죠? 거기다가 뭐라 했죠? 맨 끝에 써.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바로 이전돼.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자, 2번. 사망한 갑의 점유가 타주죠? 타주 동그라미하고 전세권이라고 써봐요. 타주 점유인 경우 상속인 을은 상속을 새로운 거는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새로운 권원은 뭐를 새로운 권원이라고 한다? 매매, 교환 같은 것을 새로운 권원이라고 하죠. 이것은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3번은요.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하죠. 과실 취득. 그러면 타인이 누구죠? 소유자죠. 당연히 소유자에게는 손해가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요. 4번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죠. 침탈을 줄고 선의의 병에게 선의의 병 특별 승계인이죠. 특별 승계인이 선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양도하고 다시 병이 악의의 정이 양도 악의의 정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이죠. 엄폐물 병이 선이죠. 선이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러면 악의의 정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자, 여러분 5번 점유자가 줄고 점유자가 이러면 여기 점유자가 누구예요? 점유자가 누구야? 그럼 누구냐고요?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점유자가 그랬는데요. 누군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말한다.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분명. 이렇게 점유자가 이러면 전세권자 그러면 타주, 소유자 그러면 자주인데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불분명하다고 그래. 이러면 불분명하면은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 추정이죠. 그래서 자주 점유 추정. 그러면 자주 점유로 추정하면 증명을 점유자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죠. 그래서 봐봐.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기까지요. 인정되지 않죠?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129번을 봐봐요. 자, 1기억.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줄고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바로 옆에 타인의 물건 점유 동그라미 그것을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점유해야 돼? 모르고 점유해야 돼? 모르고 해야지 선이죠. 알면서 점유하면 뭐다? 악이죠. 악의의 점유자도 피로비를 지출하면 회복자에게 상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우리가 비용이죠. 비용은 선이이든 악이든 다 청구를 한다고. 선이든 악이든 다 청구. 이게 중요해. 그런데 피로비 중에서도 통상의 피로비는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를 못하는데 악이든 과실을 수치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통상의 피로비, 특별 피로비를 다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둘 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니은은요. 선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선의 점유자는 뭘 한다? 과실을 말할 수 있다. 수치할 수 있다. 자, 디귿은요.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 알고 있는 무슨 점유자? 악이죠. 악의 점유자는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방해 배제 청구는 뭐냐? 점유자는 모두 다 방해 배제를 청구해. 우리가 방해 배제는 점유물 반환 청구 방해제가 방해 예방이죠. 이것은 반드시 선의 점유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 다 해. 점유권이 있는 사람. 점유권.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자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니은요. 소유, 의사, 자주죠. 평온공일하게 타인의 만년필을 동산이에요. 동산을 점유하죠. 점유했는데 두 번째 줄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믿은 경우 선이죠. 그럼 선이 무과실이죠. 우리가 동산의 취득시효는 몇 년이다? 몇 년이다? 5년이다. 5년. 동산 5년.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이었고 자주, 평원, 공연 점유는 몇 년이다? 10년.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 점유가 추가가 되면 몇 년? 5년. 그래서 3년을 몇 년으로 바꿔야 돼? 5년으로 바꿔야 돼. 미음은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선의점이죠. 선의점인데 바로 밑에 봐봐. 물건의 훼손이죠. 훼손. 멸실 훼손이죠. 그러면 선의점유는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하죠.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이고 자주죠. 그러니까 선자죠. 선자. 그러니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현존 이익을 배상한다. 현존 이익 배상 이렇게. 현존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소유권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요, 잠깐만 쉬었다가요,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